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진도가 85페이지부터 하면 되네요. 그죠? 예, 가지고 계신 분이 입문서 85페이지고요. 18번 주제에 이제 법령상 제재 규정에서부터 하시겠습니다. 18번 제목의 이제 제재 규정 쪽에다가 별표 3개만 좀 해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매년 그 세 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5개까지도 출제 가능합니다. 이번 이제 우리 29회 시험에는 5문제나 나왔어요. 18번 주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고 일단 제재가 뭐가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요. 세부적인 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제재는 행정 처분이라는 거 일단 읽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 질서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 형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제재라고 얘기합니다. 처분에는 이제 처분 안에 들어오면 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과 정지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있어요. 취소, 정지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 과태료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과태료라고 하냐면 질서벌이라고 하냐면 과태료를 보통 이제 질서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형벌에는 이제 뭐 징역형이라든지 또는 벌금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형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행정처분에서 통상 2문제 이상은 꼭 나옵니다. 2문제 이상은 꼭 나오고 질서벌에서 1문제, 형벌에서도 1문제 뭐 이렇게 해서 최소 못 나와도 3개는 나오고요. 많이 나오면 5문제까지도 출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쪽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면 그해 시험은 좀 쉬웠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고요. 이쪽에서 문제가 오히려 좀 덜 나오면 다른 데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좀 그해 시험은 어렵다. 뭐 이렇게 또 수험생들이 평가하고 그래요. 이쪽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다 맞추셔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86페이지 한번 가보시고요. 양가로 1번에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제목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장을 잠깐 넘겨보면 88페이지 양가로 2번 행정질서벌이라는 거 있죠. 그죠? 행정질서벌 여기도 채색해 주시고 양가로 3번에 행정형벌 있는데 여기도 채색 한번 해주시면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칠판에 적은 대로 이제 제재가 3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좀 보여드릴 거고요. 86페이지 행정처분부터 한번 봅니다. 거기는 이제 박스가 하나 나오는데 참고라고 해가지고 이제 행정처분 정리해서 표가 하나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좀 중요한 것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행정처분의 종류가 전체 5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그렇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이렇게 전체 5개를 행정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죠? 크게 2가지로 무엇과 무엇으로 분류할 수 있죠? 취소와 정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취소와 정지 이런 형태로 분류 가능하고요. 그러면 취소가 좀 센 건가요? 아니면 정지가 좀 더 센 건가요? 취소가 더 센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지위 자체를 아예 박탈하는 거니까 상당히 센 게 이제 취소가 되고 이에 비해서 조금 경미한 행정처분으로 이제 꼽을 수 있는 게 정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개념 정리를 좀 잠깐 읽어보면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그러니까 이제 3가지 취소가 있잖아요. 그런 취소 시에는 처분에 앞서서 청문을 실시한다. 뭐 이런 말 돼 있죠, 그죠? 거기에 한번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처분에 앞서서 청문을 실시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뭐 가령 징역을 간다라든지 벌금형을 뭐 또 선고를 받아서 벌금을 내야 된다 이러면 뭐 어떤 뭐 추첨에 의해서 내거나 징역을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재판을 해보고 죄가 있을 때 뭐 징역을 가든가 벌금을 내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변명의 기회를 하나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지위를 아예 박탈하는 거니까 취소 앞에 뭐를 해야 돼요? 청문이라는 거를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 또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왼쪽에 그러니까 박스 다시 올라가서 왼쪽에 맨 왼쪽에 처분관청 이렇게 있는데 그 처분관청은 등록관청, 시도지사, 국장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관청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등록관청만 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는 거죠? 등록 취소랑 업무 정지랑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등록관청만 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관청 중에서 가장 높은 관청, 즉 상급 관청은 누군 거죠? 거기에 나와 있는 관청 중에서 가장 상급 관청이 누구예요? 국장이잖아요. 제일 높잖아요, 그죠? 딱 봐도. 그럼 국장이 그 가장 높은 관청이니까 하급 관청이 하는 예컨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만 해야 돼요. 그 고유 전속적으로 등록관청만 하든가 시도지사만 하든가 뭐 국장만 하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관청만 하는 것이지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자, 그러면 등록관청은 우리한테 등록을 해준 관청이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그 특정을 지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에 비해서 자격 취소, 자격 정지라고 하는 행정처분은 시도지사가 하게 되는데 이때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뭐한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교부한이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격증을 교부한이라고 하는 수식어에다가 채색 하나만 좀 해주시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시도지사가 17명이나 있어요. 서울특별시장에서부터 제주 특별자치도지사까지 하면 17명이나 이제 있기 때문에 아무 시도지사나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한테 자격증을 뭐한 시도지사만이요. 교부한 시도지사만 취소든 정지든 할 수 있다. 그 개념을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국장은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으니까 국장을 뭐 특정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국장이 지정을 취소한다. 자, 이제 세 번째 칸에 보면 처분의 성격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속과 재량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기속과 재량 이렇게 있는데 여백에다 한번 좀 그거는 적어놔 볼게요. 기속이라는 말과 재량이라는 말은 끝말에 차이가 있는데 기속이라고 하는 것은 끝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붙이는 것이 기속이에요. 하여야 한다라는 얘기는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에 비해서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량이라는 것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중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느낌적으로 좀 다른데 등록 취소는 두 개 다 있어요. 기속도 있고 재량도 있다. 그거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 업무 정지는 재량, 그러니까 업무 정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격 취소는 기속 취소 이렇게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자격 취소 쪽에다가 기속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그거는 별표를 한번 붙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자격 취소는요 꼭 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는 만약에 시험 지문에 할 수 있다라는 지문이 뜨면 무조건 틀려요. 그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격 정지가 있잖아요. 자격 정지는 뭐만 있냐면 재량만 있는 거죠. 자격 정지는 재량만 있다. 자격 정지 재량. 그리고 지정 취소는 또 뭐가 있어요? 재량.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거기 지정 취소 재량에다가 채색 별표하겠습니다. 지정 취소에다가 재량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채색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자격 취소는 무조건 하여야 하는 것만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또 뭐만 있어요? 할 수 있다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 잘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대상으로 한번 이제 넘어오면 이 대상은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그 행정 처분이 각각 해서 이제 개공이 이제 그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죠. 왜냐하면 개공은 등록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근데 이제 업무 정지 같은 경우에는 개공이 이제 당연히 업무 정지를 받을 거긴 한데 분사무소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거기 분사무소에다가 채색하시고 그것도 별표 한번 잡겠습니다.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리면 가령 뭐 국민은행 길동 지점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면 국민은행 전체의 업무 정지를 내리는 것과 그 길동 지점에만 업무 정지를 내리는 것은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다가 현실적으로 업무 정지를 내려주는 게 일반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좀 덜해요. 그 분사무소 단위로 내려주는 게 훨씬 불편함이 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법인 전체에 물론 내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사무소 단위로도 업무 정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자격 취소는 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격 취소를 받겠어요. 자격 있는 사람들이 다 자격 취소를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오로지 소공만 받게 되는데 거기 소공에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하겠습니다. 소공에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잡습니다. 오로지 소공만 받는 거예요. 뭐가요? 자격 정지. 그러면 업무 정지는 누구만 받는 거고요? 개공만. 자, 다시 업무 정지는 개공만 받는 거고 소공만 받는 행정처분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격 정지가 있다. 그 개념 굉장히 중요해요. 소공만 받는다. 다른 사람은 받지 않고요. 소공만 자격 정지를 받는다. 그거를 이제 놓치면 그거 이제 좀 헷갈리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한 문제 틀릴 수 있어요. 그건 되게 중요한 항목이니까 잘 알고 계시고, 지정 취소는 또 누구만? 거래 정보 사업자만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행정처분 쪽에서는 최소 2문제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 표를 통해서 어떤 기본적인 뼈대는 좀 잡고 계셔야 됩니다. 뼈대 잡고 계시고 이제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한번 내려갈게요. 밑에 쭉 내려가면 1번 동그라미 1번 절대적 등록 취소 이런 말 나오죠. 여기서 절대적 등록 취소라는 말은 반드시 등록을 뭐 한다는 거예요. 취소한다는 거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기속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필요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죠. 이에 비해서 오른쪽에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상대적 등록 취소라는 말이 있어요. 재량적, 임의적. 요거는 끝말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붙여야 돼요? 할 수 있다라고 붙이는 게 옳은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개수가 8개입니다. 그리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개수가 11개예요. 그래서 합치면 19가지 사유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되거나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출제하는 패턴은 정해져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섞어요. 섞어 놓고 다음 중 절대적 취소 아닌 거 뭐냐, 혹은 다음 중 상대적 취소 아닌 거 뭐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섞어 놓은 거 골라내는 뭐 이런 어떤 문제가 일반적인 패턴이고, 조금 진화된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을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 절취, 상취 줄여서 그것들을 한 2-3개씩 섞어 놓고요. 박스 안에다가 그 개수 세는 문제를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2개, 3개 놓고 다음 중 절취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걸 모두 세면 몇 개냐 이렇게 개수 세는 문제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개수 세는 문제들이 보통 한 해에 4-5개 정도는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개수 세는 문제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뭐예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죠? 5개 중에 하나를 옳은 거, 틀린 거 찾는 게 되게 쉬운데 개수 세는 거는 하나라도 모르면 다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이쪽에서는 문제가 꼭 나오는데 그걸 득점하시려면 둘 중에 하나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월부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거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암기해 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릴 거고, 수업 시간에 암기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암기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다가 따로 별표 3개 하겠습니다. 절취. 요거는 우리 중개사법에서 탑3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요한 거 3개를 꼽아라. 탑3 꼽아라 그러면 결격 사유라는 거 있죠. 그죠? 결격 사유 일단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중요해요? 금지행위. 지난주 배우셨던 거 금지행위 중요하고 지금 이렇게 보려고 하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렇게 세 개를 답 3라고 볼 수 있어요. 결격 사유, 금지행위,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문제들의 항상 중심에 있는 그런 재료들이라서 이게 음식으로 말하면 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냐면 우리가 음식 만들 때 꼭 필요한 거 세 가지 한번 꼽아보면 뭐 있을까요? 음식을 만들 때 이거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뭐 대부분의 음식에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일단 소금은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설탕 안 넣나요? 설탕? 예, 달달한 음식 좋잖아요. 설탕 뭐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또 뭐 굳이 하나 더 넣는다면 뭐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우리 음식에 한국 음식에 대부분 뭐 마늘 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나요? 예, 그런 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세 개가 가장 중심에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절취를 한번 좀 간단하게 읽어봐 드릴게요. 기억범. 등록의 결격 사유 중 절취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거기 결격 사유에다가 채색을 한 번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공이 뭐에 해당이 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의 등록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다시 개공이 뭐에 걸리면요? 결격사에 걸리면 그의 등록은 취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니은 개공이 사망하거나 해산했을 때도 등록을 취소할 건데 사망 해산의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중개업 등록을 영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소를 할 건데 그 니은번은 맨 끝에다가요. 가로를 하나만 열어요. 니은번 맨 끝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조금 전에 취소 앞에는 무엇을 하고 한다 그랬죠? 청문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니은번은 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청문을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청문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청문 생략이라고 한번 적어 놓겠습니다. 청문은 생략한다. 청문은 생략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청문은 생략한다. 니은번만. 나머지 이제 19가지 중에서 18가지는 청문을 다 해야 되는데 요 니은번 하나는 청문을 생략한다. 디귿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걸 우리 줄여서 부정등록이라고 해요. 부정등록. 부정한 등록하면 절취. 그 다음에 니을번 이중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거를 줄여서 이중등록이라고 해요. 조금 다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하단 상단 아무데나 한번 여백 찾아가지고요. 지금 제가 무슨 등록과 무슨 등록이라고 말씀드렸죠? 부정등록과 이중등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르다는 개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부정등록과 이중등록은 다른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다르냐면 부정한 등록은 등록을 할 때 등록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등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이 있는 것처럼 뭐 서류를 위조, 뭐 변조해가지고 냈다든가 또는 등록을 하려면 우리가 알다시피 교육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등록할 때 받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죠? 실무교육. 근데 그런 거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위조 변조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한 거를 부정등록이라고 해요. 이에 비해서 이중등록은 합법적으로 등록을 하긴 했는데 등록 요건을 갖춰서 합법적으로 등록을 하긴 했는데 개수가 여기는 몇 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2개 이상이 된다는 거죠. 느낌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개념이고요. 요거는 형벌이 3년 3천이 병과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형벌이 1년 1천의 형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절대적 취소이기지만 형벌이 약간 다르다. 그래서 그렇게 형벌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 다르다는 얘기겠죠. 자, 미음범 최근 1년 안에 이 법에 의하여 2번의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잘 보면 업무 정지를 지금 1년 동안에 몇 번을 받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3번 걸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 끝에다가 한번 가로 열어 보고요. 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 삼진 아웃 제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번 업무 정지 먹으면 아웃된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3번
업무정지 먹으면 아웃되는 제도. 예, 그거를 삼진 아웃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비읍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내 이름 써, 뭐 내 상호 써, 뭐 이런 그 행위 또는 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그렇죠?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양도 대여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에요? 양도는 등록증을 팔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어떤 대가를 받고 그리고 대여는 빌려줬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등록증은 일신 전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신 전속성이라는 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관청에서 등록증 준 사람 있죠? 네, 그 사람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성질이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뭐 양도했다, 대여했다 이러면 절취에 해당이 되고요. 시온 업무 정지 중에 업무를 하거나 해서 단락을 한번 끊고 자 질문 누가 업무 정지 중에 업무를 하였을까요? 개공이. 왜냐하면 업무 정지는 개공만 받는 거니까 개공이 업무 정지 중에 업무를 했거나 여기까지 단락 끊었고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자격 정지를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 정지 중에 업무를 하게 했다 이랬죠, 그죠? 업무를 하게 했다. 누가요? 개공이요. 두 개 다 개공을 말하는 거죠. 자격 정지를 받은 소공한테 일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 다 누구를 처벌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개공을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응 개공이 다른 개공의 소공, 중개부조원 또는 개업공인 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라고 했는데 요거 이응번을 줄여서요 이중소속이라고 그래요. 끝에다 한번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요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이중소속. 이중소속. 자, 이중소속은 제가 사례를 하나 좀 드릴 테니까요. 뭐 이건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돼. 뭐 선택에 따라서 하셔도 되고요. 잘 들어는 보셔야 돼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이 뭔 얘기냐면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3,000세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입주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보통 아파트가 3,000세대가 입주를 보통 하게 되면 위치 좋은데 입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동네에서는 그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변화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세대들이 못해도요, 못해도 3분의 1은 입주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1,000세대 정도가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 동네가 상당히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 3,000세대 정도면 3분의 1 정도 한 1,000세대 정도가 입주한다고 치고요. 3,000세대 한 3분의 1 정도니까 1,000세대 정도는 이 물건을 팔으려고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매물로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매물이 한 1,000세대 나왔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입주, 매물, 그다음에 3분의 1은 또 뭘로 나오기도 하겠어요. 내가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팔기도 좀 그렇고. 그럼 뭐 내놓겠어요? 세 내놓겠죠. 임대. 보통 한 요 정도 그 비중으로 이렇게 갈리거든. 한 3,000세대 정도 되면. 그러면 자, 이것도 입주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기존에 살던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살던 집은 팔거나 세를 놓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3,000세대 아파트 입주가 되면 그 동네는요 어마어마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중개 물건이 생기는 거죠. 어마어마한 물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A라고 하는 계공이 있었는데 이 A 계공은 이 아파트에 입주할 시점에 맞춰 가지고요 중개업을 좀 잘 해보려고 몇 년 전부터 이 아파트에 공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가서 명함 작업도 다 이렇게 명함도 뿌리고 또 그 자기한테 연락한 사람한테 여러 가지 이제 정보 같은 것도 DM이라고 하죠. 우리 편지도 좀 보내주고 뭐 계속 뭐 사람들은 이제 뭐 전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또 관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관리를 한 계공이 있었어요. 한 3년 관리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물건이 굉장히 많겠어요. 많겠죠, 그죠? 물건 손님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B라는 계공이 있었는데 이 B 계공은 다른 데서 중개업을 열심히 하다가 이쪽으로 좀 와서 여기 입주 지금 타이밍이 되니까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입주장이라 그래요. 입주장. 이 입주장이 열리니까 여기 와서 한번 좀 숟가락 좀 얹어볼까 이렇게 하러 온 거예요. 이 사람은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물건이 아예 없죠. 다른 데서 중개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지금 이거 하면 이제 불법인데 과거에 했냐면 여기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위장 취업이죠, 말하자면. 위장 취업. 그럼 얘가 개공인데 자격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얘가 이제 뭘로 취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공으로 이제 취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퇴근 시간 되면 퇴근은 안 하고 뭐 야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A 개공 퇴근하면 B 소공은 어떻게 해요? 뭘 빼돌리지? 물건을 어떻게 빼돌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물장부 있잖아요. 매물장부를 다 뭐 촬영을 한다든지 옛날 같으면 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 복사 끝났으면 관두는 거죠. 관둬가지고 이제 자기가 바로 사무실 옆에다가 차리는 거예요. 차려놓고 이제 그 물건 빼돌린 거 있죠. 그걸로 이제 전화 작업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입주장이 열리면 이 3,000세대 정도 되면 여기에서요 발생되어지는 중개 보수만 따져도 수십억은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시장이 3,000세대도 되면. 근데 얘가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인데 얘가 와가지고 이 물건 다 빼가면 나는 돈을 상당히 잃어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나 마찬가지냐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무슨 소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개공인데 다른 데 또 취업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중 소속이라고 하고요. 무슨 등록을 취소시킨다는 거예요. 얘의 등록을 취소시켜서 3년 동안 일을 못하게 하고 또 얘는 하나의 범죄니까 이거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 년 몇 천의 형벌까지 있냐면 1년 1천의 형벌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워낙에 이제 옛날에 많았어요. 워낙에. 그래서 지금 이걸 아예 딱 법으로 못 박아놓은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다. 자, 이제 그러면 8가지 이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이제 하나씩 보셨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암기하시려고 하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절취 사유를 암기하신다는 전제하에 굳이 얘는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저기 제목 옆에다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것은 이제 보통 상취라고 이제 보통 줄여서 얘기할 건데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얘는 뭐 할 수 있거나 뭐 하지 않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어요. 취소를 하거나 취소하지 않거나 이렇게 이제 두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거나. 그러면 취소하면 하는 것이고 취소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취소하지 않는다면 뭐를 할 수도 있냐면 업무 정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중요해요. 별 2개짜리.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취일 때는 관청의 재량 행위이긴 한데 뭐를 할 수도 있다.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다시 상취일 때는 뭐가 가능하다고요? 업무 정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동그라미 3번 내려가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있는데 거기도 별 2개만 할게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특히 자격 취소 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도 출제하는 패턴이 있어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자격 취소 사유가 4개가 있고요. 사유 전부 세면 자격 정지 사유는 사유가 7개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섞겠죠. 그죠? 섞어놓고 다음 중 자격 취소 사유 아닌 건 뭐냐 라든지 다음 중 자격 정지 사유 아닌 건 뭐냐 라는 패턴 이거밖에는 없어요. 여기는 특별히 나올 게 해서 여기도 둘 중에 하나는 암기하셔야 돼. 어차피 여기서 문제가 무조건 나오니까 우리가 보는 시험의 명칭이 뭐죠? 우리가 무슨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를 안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격 취득 사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격 취득 사유는 뭐밖에 없어요? 시험을 잘 봐야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건 낼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격을 취득하느냐? 그걸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자격을 취소하느냐? 이건 안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4개가 있는데 일단 그거는 암기하는 걸로 하고 여기도 오른쪽에 있는 자격 정지는 굳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자격 취소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을 때 요거를 줄여서 부정취득이라 그래요. 부정취득. 그럼 부정취득이 도대체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이제 한번 쉽게 상상이 안 되는데 예를 하나 좀 들어봐 드리면 어떤 사람이 대리 시험을 봐주었다고 자수를 하는 거예요. 대리 시험을 봐줬다고 자수를 하는 거야.
그 증거가 있냐 그랬더니 계약서를 쓴 거야. 대리시험을 봐주기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주고 받기로 이제 해서 대리시험을 봐줬는데 물론 이제 잘 봐가지고 그 사람이 합격을 해서 그 대리시험 봐준 사람이 이제 자격을 이제 취득하는 뭐 이런 결과가 이제 된 거죠. 이랬을 때 준다는 돈은 줘야 돼? 안 줘도 되겠어요? 줘야지. 예, 근데 그걸 안 줬기 때문에 열받아서 자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취소. 그런 경우가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그건 취소 사유가 아닌 거예요. 다시 시험장에서 컨닝하다가 걸리면 그건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거야. 그럼 무슨 사유냐면 시험의 무효 사유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대리시험 같은 게 만약에 안 걸려가지고 만약에 취득이 됐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취소하겠다는 얘기고. 니은번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 누가요? 소공이요. 왜 소공이요? 자격 정지는 소공만 받는다 그랬으니까. 자격 정지는 소공만 받는다 그랬으니까. 자, 그다음에 니은번은 그 가로 부분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 부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다른 계공의 소공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가로 부분이 이중 소속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중 소속은 칠판을 잠깐 볼게요. 자, 계공이 소공으로 이렇게 취업을 하면 이것도 이중 소속이라 그런다 그랬죠. 근데 다른 데 있는 소공이 여기에 그냥 소공으로 들어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중 소속이잖아. 왜? 역시 왜 들어가겠어? 물건 빼돌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안 돼. 그 대신 자격 정지 중에 이중 소속 걸리면 소공의 자격을 취소당한다. 디귿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뭐 이랬는데 그 내용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조금 전에 절취에서요. 등록증 양도대여 했을 때 지금 보니 자격증 양도대여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이쪽이죠? 그러면 등록증 양도대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등록증 양도대여하면 뭘 취소합니까? 아까 등록증 양도대 했을 때 뭘 취소한다 그랬어요? 등록을 취소한다 그랬죠. 그죠? 아까 절대적 등록 취소해서. 그럼 지금 보니까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면 뭘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를 양도대여 했느냐에 따라서 취소되어지는 증이 다르다. 별 한 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현업에 나가서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뭐 빌려주거나 양도할 일이 혹시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등록증을 빌려주는 게 좋아? 아니면 자격증을 빌려주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빌려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면 나중에 뭐예요?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 어떤 데미지가 다르냐면 등록 취소는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일을 못 해요. 그죠? 그런데 3년 있다가 뭘 다시 하면 돼. 등록을 다시 하면 돼. 이거는 그렇죠? 확실한 거지. 근데 얘는 어때요? 3년 있다가 뭘 다시 해야 돼? 시험을 다시 봐야 돼. 근데 여기서 시험을 다시 본다고 하는 얘기는 보장이 안 되잖아요. 뭔 보장이 안 돼요? 내가 붙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게 훨씬 센 거라고. 이게 그 수위로 보면 해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요거 두 개는 1년 1천의 형벌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범죄 행위로 간주합니다. 자, 니을번은 내용 전체에 채색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그 자격 취소에서는 니을번이 제일 중요한데 이 법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거는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잘 생각하시고 답변하셔야 돼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징역 20년을 받았대. 누가? 개공이. 자, 그러면 자격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왜 자격 취소 안 된다? 이 법이 아니므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번 살짝 바꿔볼게요. 이 법 위반하여 이 법을 위반했어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자격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왜 안 된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안 받은 거예요. 선고유예 받았으니까. 그럼 다시 바꿔볼게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취소돼요. 그럼 왜 취소돼? 집행유예는 선고를 받은 거다. 결국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 우리 끝에다 가로 하나만 열어볼까요? 징역형 선고. 실형 선고 받으면 취소되나요? 네. 집행유예 받으면 취소되나요? 네. 지금 금방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집행유예도 형의 선고를 받은 건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무슨 유예를 받으면요? 선고유예를 받으면 여기는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고유예는 뭐예요? 말 그대로 선고를 유예받은 거니까 아무것도 없다. 자, 이에 비해서 이제 자격정지는 사유가 7개가 있는데 이거는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시 이제 뭐 말씀드리도록 하고, 양으로 2번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이 행정질서벌은요 과태료를 말하죠. 과태료에는 박스에 한번 내려가 보니까 밑에 표 2가지 종류의 과태료가 있네요. 500짜리, 100짜리. 그죠? 근데 그 500짜리 과태료를 100짜리 과태료를 여러 가지 관청이 여러 가지 대상에게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부과하잖아요. 근데 이 사실 과태료는 사유보다는 어느 관청이 누구에게 부과하는지를 더 잘 출제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앞에는 뭐 등록 취소 사유나 자격 취소 사유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사유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사유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과태료 파트에서는 어느 관청이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이런 걸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500짜리 과태료가 있는데 먼저 첫 줄 국장이 누구랑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협회랑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그 얘기는 협회랑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모든 감독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국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고, 밑에 다시 보면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시도지사가 연수교육 대상자에게 사유는 언제냐면 연수교육 미이수. 거기다 우리 채색 별표 하나만 할게요. 연수교육 미이수 쪽에다가 질문. 연수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죠?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고 2년에 한 번씩 받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역시 100만 원짜리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언제 부과하냐면요. 자격이 뭐 됐는데 취소가 됐는데 자격증을 뭐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반납하지 않았다. 그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다. 이러면 자격이 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되잖아.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밑에 이제 등록관청이 500짜리, 100짜리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데 개공한테 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개공한테만 할 테고 확인 설명 의무 위반 거기다가는 채색하시고 별을 2개 할게요. 과태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우리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확인 설명 의무는 어떻게 이행하도록 하고 있냐면 성실 정확하게 뭐 하고요. 설명하고 플러스 뭐까지 해줘야 되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지난주 배우셨는데 플러스 뭐까지 해줘야 되죠? 확인 설명서 말고 그러니까 성실 정확하게 설명 플러스 설명도 하고 그게 말로만 설명하면 신뢰감이 좀 떨어지니까 뭐 한다 그랬어요? 근거 자료 제시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근거 자료를 제시를 안 했거나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거나 이러면 500 과태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의무 위반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100만 원 과태료가 있고 이건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고 자 이제 3번의 형벌로 내려가는데 형벌은 우리 형법상 사형에서부터요 몰수까지 9가지가 있는데요. 그 9가지 모두 우리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런 대략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억하실 거는 우리 과목에서 형벌이 뭐가 있는지를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넘어오면 동그라미 1번에 3년 3천과 동그라미 2번에 1년 1천 있죠. 그 2개 다 채색합니다. 제목에다가만 채색. 3년 3천, 1년 1천 2개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 3년 3천, 1년 1천. 형벌은 이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우리 법에서는요. 3년 3천, 1년 1천. 자 중간에
조사가 또는이라는 조사 들어갔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밑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래서 또는의 의미는 뭐냐면 둘 다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징역도 가고 벌금도 낸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요. 징역을 가든 벌금을 내든 하나만 하는 거지 둘 다를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냐? 내가 3년의 징역 가기엔 싫으면 3천만 원 벌금 내면 되느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냐? 천만의 마음을 해요. 선택은 안 돼요. 그럼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판사가 하는 거죠. 너는 징역형으로 할래? 이게 이제 판사의 재량인 거고 너는 벌금형으로 해줄게. 이것도 판사의 재량이 되는 거죠. 재판상의 재량. 따라서 이거는 갈 사람이 뭐 벌금 낼 사람이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 좋은 변호사 이제 선임하고 그러면 뭐 할 거 뭐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징역 갈 거 벌금형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또 벌금 낼 거 뭐 선고 유예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선고 유예 받을 거 무죄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좋은 변호사 사면. 여기서 좋은 변호사라는 건 어떤 변호사를 말하는 거예요? 일 잘하는 변호사를 우리가 얘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를 말하냐면 지방법원에서 뭐 했던 사람 정년퇴직한 변호사를 좋은 변호사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걸 이제 뭐라고 그래요? 정관유예라고 하죠. 그게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없어질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 생각해봐요. 이제 만약에 이런 공간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이 뭐 판검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내가 모시고 있던 상사가 정년퇴직해서 나간 거야. 나가가지고 개업을 했어. 개업해가지고 이제 재판에서 변호사로 온 거야. 그럼 내가 얼마 전까지 막 부장판사니 뭐 부장검사니 이렇게 막 대우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호사로 왔는데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거가 당연히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재판 거래라든가 뭐 정관예우 이런 게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자, 아무튼 3년 3천 1년 1천 있는데 3년 3천 5개, 1년 1천 14개. 여기도 도합 19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둘 다 암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하나가 꼭 나오니까 해서 이거는 3년 3천 정도를 암기가 아니라 3년 3천을 좀 기억하도록 할 건데 이건 지금 당장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자, 기억번에 보면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했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냥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무등록. 자, 니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했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그랬죠? 부정 등록. 자, 기억번 무등록, 니은번 부정 등록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디귿, 리을, 미음을 제가 간단히 한번 핵심어만 좀 보여드릴 건데 어디서 본 듯한 지문일 거예요.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디귿번인 증서 있잖아요. 저쪽 끝 부분에 증서 매매업 하는 거. 그 다음에 리을번인 직접 거래 쌍방대리. 그렇죠? 미음번은 맨 마지막에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지난주 어디서 보셨어? 금지 행위에서 보셨잖아. 금지 행위. 그래서 금지 행위를 어차피 우리가 외워야 돼. 금지 행위. 그러니까 요거는 따로 뭐 별도로 암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3년 3천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죠. 3년 3천은 뭐 암기하고 말고도 없는 게 무등록, 부정등록, 그죠? 그다음에 금지 3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금지 3개는 따로 암기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2개만 아셔도 되는 거야. 무등록, 부정등록, 금지 3개. 이거는 뭐 따로 뭐 이렇게 시간 내서 외우고 말고도 없고 이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3년 3천은 이게 딱 어떤 정립이 돼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건 뭐 중요한데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다. 저절로 암기되어진다. 자, 이에 비해서 1년 1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암기할 수가 없어. 너무 많으니까. 다만 여기 1년 1천 중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할 거예요. 딱 하나 뭐냐면 지읒번이 중요해요. 1년 1천 중에서는 지읒번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데 한번 지읒번을 읽어봐 드릴게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걸 업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몇 년 몇 천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거야. 1년 1천. 그런데 뒤에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다른 거에는 없는 특이한 어떤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랬잖아요. 그것만 그런 거야. 다른 것도 그런 게 아니라 그것만. 이걸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피해자의, 그러니까 비밀을 누설당한 피해를 본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뭐 하지 마세요, 처벌하지 마세요 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밝히면 그 사람을 뭐 할 수 없다, 처벌할 수 없다. 이걸 이제 우리 끝에다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얘를 한자로 반의사불벌죄라고 그래요.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문방송을 통해서. 이게 특이한, 아주 특이한 범죄인데 반의사불벌죄 중요한 얘기예요. 반의사불벌죄. 자, 그러면 무슨 의사가 있으면, 반대 의사가 있으면 불벌죄. 뭔 뜻이야? 벌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죄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죄인데, 죄라고 돼 있잖아. 죄인데 뭐 할 수 없는 죄, 처벌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반대 의사가 있으면. 자, 반대 의사가 없으면요, 처벌하는 게 죄니까. 이거는 제가 사례를 하나 좀 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 적으셔도 되고 그래요. 선택하시면 되고. 자, 집이 한 채 나왔습니다. 이걸 매도할 사람, 물론 이제 소유자겠죠. 이 사람이 개공한테 팔아달라고 물건을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개공은 이 집에 가봐야 돼? 아니면 안 가봐도 돼요? 무조건 가봐야 돼? 안 가봐도 돼? 이 집에. 이걸 고민하시면 안 되는데, 이미 다 배우셨는데 무조건 가봐야지. 왜 무조건 가봐야 돼요? 조사 확인을 해야지. 조사 확인을 하지 않으면 뭐를 못해요? 확인 설명을 못 하잖아요. 확인 설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안 가보고 그냥 소설 속에 그 집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가봤어요. 가봤는데 어떤 광경이 딱 눈에 보이냐면 현관에서부터 이 집 뭐 온 동네가 막 먼지가 다 쌓여 있고 막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집이에요. 왜냐하면 막 청소를 몇 년째 안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업무적으로 알게 된 비밀인가요? 아니면 이 물건하고 관련된 일인가요? 아, 이 집 집주인이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막 집에 막 뭐 비가 새거나 금이 가 있거나 그게 아니라 청소를 안 해서 그렇다고. 자, 그럼 이거는 이 집 주인의 성향에 관계된 거야? 아니면 물건에 관계된 거야? 성향이지. 이거는 비밀을 얻게 된 거라고. 이건 비밀이란 말이야. 업무적으로 알게 된 비밀이잖아. 내가 이 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비밀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비밀로 붙여줘야 돼? 이 집주인이 집 뭐 살림 더럽게 하는 거를 비밀로 붙여줘야 돼? 아니면 이걸 동네방네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방네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걸 동네방네 다 고지라고 다닌 거야. 근데 이걸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비밀을 뭐 한 거지? 누설한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몇 년 몇 천? 1년 1천. 자, 이제 1년 1천 형벌을 받을 건데 이 사람은 열받잖아요. 열받을 수 있지. 그러면 이 사람이 반대 의사를 밝힐 일은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이런 죄를 운용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개공이 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사죄하고, 누구한테 가서 사죄해야 되겠어? 빼돈한테 가서 사죄해야지. 아, 제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진심으로 사죄 드릴게요 하고 그냥 사과하면 좀 그렇잖아. 그냥 사과하면. 그래서 당신이 심적으로 입은 손해를 제가 돈으로 좀 뭐 해드릴게요. 보상해드릴게요 해서 합의를 하는 거야. 둘이 합의를 한다고. 그럼 사과 플러스 합의를 한다고. 그래서 뭐 가령 뭐 한 500만 원 정도 주면서, 이거 제가 뭐 적은 돈이긴 하지만 그 심적으로 어떤 상당한 피해를 보셨으니까 이 돈 가지고 뭐 여행을 한번 갔다 오시죠.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고 합의를 해주는 것과 절대 합의 안 돼. 그럼 얘가 그냥 뭐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그렇게 하는 게 얘한테는 더 마음이 만약에 풀린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얘 처벌받는 거고, 내가 그 돈을 받고 합의를 해주면 얘가 뭐는 안 가도 되는 거야. 징역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가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기로 하고 반의사를 밝혀주면 이제 이거를 처벌 불원서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뭐 하지 마세요, 처벌하지 마세요라고 밝히면 얘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처벌할 수 없는 죄, 이거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반의사 불벌죄는 이게 어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죄가 되기보다는 이 사람 하나에만 지금 죄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용서하면 국가가 그걸 굳이 나서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하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합의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 우리 대표적으로 이거 말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하게 생각해 보면 폭행과 상해가 있는데,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예요. 폭행은 왜 반의사 불벌죄냐면, 폭행이라는 게 뭐야? 누가 누구를 때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맞은 사람이 합의금을 받고 용서해 준다면 굳이 그걸 국가가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때리긴 했는데 다친 거야, 이 사람이, 맞은 사람이. 그건 이제 상해가 되잖아요. 그건 좀 얘기가 달라. 그 상해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그 무조건 처벌해야 돼. 합의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피해 본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죄. 그걸 무조건 뭐라고 그래? 반의사 불벌죄.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3년 3천도 있고 나머지 1년 1천도 있는데, 나머지는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그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건 죄를 무조건 처벌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실게요.